스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11살 된 외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교우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부족한 엄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조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상 좀 순진하고 좀 순하고 좀 여리고 예민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처받지 않을 일에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좀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이한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특히 요즘같이 좀 세상이 좀 험하고 이럴 때 그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좀 그런 게 많이 좀 고민이 돼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나는 저절로 커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요,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아이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스쳤대요. 뭐 담을 넘다가 좀 스쳤는데 그 아이가 뭐 그 실수라고 자기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하면서 5대를 때렸대요. 근데 5대를 때리는 동안 그냥 다 맞고 있어요. 맞고 네.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집에 와서 할 때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엄마들이 대부분 뭐 일부러 먼저 때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너는 먼저 때리진 말하라 하지만은 때리면은 맞지는 말고 너도 때려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과연 그 옳은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되고. 근데 자기 아들은 때리면 먼저 때리지는 말고 상대가 때리면 니도 때리라 가르친다고 때릴 수 있는 아이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네 보고 자꾸 때리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그 자기가 좀 물은 어떻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물으니까. 예를 그러니까 그 들면요. 애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애는 할 수 없는 애잖아. 네네. 할 수 없는 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얘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친구들하고 상처를 좀 덜 받으면서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그러니까 것도. 애가 예. 그 자기가 잘못해가 실수를 해가 어쨌든 자기는 뭐 고의적이지 아니랬지만 예. 상대는 그걸 갖고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민감해서 그래서 예. 5대를 때렸는데 맞고 와서 그걸 그렇게 상처가 심했느냐 그냥 아이고 그럼 새끼 성질이 급해가 5대나 내 잘못했다 때리더라 이러고 넘어가는 얘기냐 이걸 봐야지. 그것 때문에 막 앙심을 먹고 내일 아침 내 칼로 갖고 찔러버리겠다고 이렇게 분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더냐 이게 따라 다르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지만 좀 속상한 마음 뭐 속상한 그런. 마음 그래 예. 그래 친구지간에 그럴 수도 있다. 아이고 너는 그냥 무심했는데 걔는 많이 상처를 받았나 보지. 그러니까 아마 그러겠지. 그러니까 막 친구지간에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특별히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래도 물으면 아이고 그런 경우에 엄마는 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되지. 아니 그게 왜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질문하면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게 제일 솔직하고 바르지. 아이고 얘야 그런 경우에 엄마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경험을 첫째 안 당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애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 건데 그러면서 크는데 그걸 꼭 보복을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내가 어른이라면 네가 어른이라면 야 막 그냥 친구지간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네 입장에서는 어른처럼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넌 어떻게 하라 이래 말하기가 내가 참 곤란하네.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입장이라면 막 친구지간에 그런 거는 그냥 웃어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주제 이제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조언을 줘야 자주 되나요? 발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아니 있지도 않는 얘기를 왜 미리 생각해가 자꾸 그렇게 해. 아주 5번 발생하는지 보고 6번째 일어나거든 나한테 와서 물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일어났으니까 엄마로서 조금 맞았다고 하니까 속상하겠지만은 때리고 오는 것보다 나아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착하다면 니는 좀 속상했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때리고 와서 학교 불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착하다. 이래 말해주면 되지 사실대로 그냥. 왜 우리는 그 사실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한테 말하는 걸 꺼려? 그리고 스님 저 아이가요 그 이렇게 좀 순진하다 보니까 남의 말 야, 다 이 순진해. 자기 애만 순진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근데요 저희 그 친구 동갑내기 아들이 있어요. 동갑내기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니 괜찮아 천천히. 예, 음식점을 가서 재활용 그 음식 반찬 재활용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아주머니가 이거 다 먹던 건 다 버리고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11살짜리 저희 그 동갑내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제 친구 표정을 보니까 뿌듯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내가 볼 같더라고요. 때는 그건 의심병이지. 조만 애가 그렇게 의심하면 컸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야. 근데 친구 얘기로는 그래요. 요즘 11살짜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구는 세상 물정을 잘하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요즘 11살짜리가 얼마나 영악한데 얘는 순진한 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네. 친구들이 그러겠지. 딴 집에 또 안 그런 집도 많은데 회필 그 사람하고만 비교하나. 다른 데는 자기 아들 아이보다 더 어리숙하고 더 순진하고 더 가서 그냥 이거는 이거라도 스치기라도 하고 맞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두드려 맞고 온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애를 하나 키우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애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옛날 같으면 애들끼리 이렇게 이리저리 소꿉장난 하다가 네 거니 내 거니 하다 싸우고 이렇게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막 어린애는 어때요? 울고 집에 와서 응 울고 엄마 왜 그러니 하면 막 저 집 애가 때렸다 이러면 손잡고 가자. 누가 널 때렸어? 너네 애야 하고 가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애를 막 야단을 치고 또 애가 집에 가버리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 애가 엄마한테 말한 게 부끄러워. 엄마한테 말하니까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이런 게 교육이 아니고 애들이란 건 클 때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래. 너 왜 맞고 다니니? 너도 때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걔한테도 맞고 하고 엄마한테도 또 야단 맞고. 그럼 애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걔가 널 때렸니? 아이고 아팠니? 그래 아이고 그 자식 애가 왜 너를 때리고 그랬을까? 나쁘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 달래주고 두 번째는 그래 그렇긴 하지만은 친구지간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널 미치거나 또 걔도 화가 나서 때렸나 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을 시켜서 놔두면 애들이란 거는 그냥 씩 웃고는 가가지고 걔하고 또 금방 같이 놀아. 애라는 게 그래. 그래서 아이들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 어른 같으면 한번 싸우면 3일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은 그저 10분만 지나면 또 같이 놀아. 그러니 그걸 어른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아이 마음이 흥분됐다가 엄마한테 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밖에서 흥분됐다 엄마한테 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아이 마음이 굳건해진단 말이야. 그럼 엄마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애보다 더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고 있다가 친구가 아무개야 하고 밖에서 부르면 야야야 빨리 쳐라 저 밑에 이렇게 가르치거나 학교 도시락 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뺏어 먹고 옛날엔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계란말이라도 해오면 난리 나잖아. 그냥 막 책상 막 발로가 디디고 넘어가가지고 젓가락 갖고 걔 뭐 뚜껑 열자마자 없어져 버려. 그래 와서 집에 와서 얘기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걸 뺏기냐고 다시는 주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훌륭한 아들이 되겠어요. 애가 과자를 숨기더라도 얘야 그러지 마라.
친구 오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저리 내와서 나눠 먹어라. 이러고 도시락 싸가지고 애들이 다 뺏어 먹었다면 아이고 너 친구들이 계란말이가 그래 먹고 싶나? 그러면 내일 엄마가 계란말이를 아예 한 통 해줄 테니까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해야 아이가 훌륭하게 된다니까. 그럼 뭐 어디 가서 그래 못된 것만 자꾸 배우려 그래. 스님 근데 또 이게 예를 들면 그럼 따돌리는 그런 아니 그 따돌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꾸 놀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배제시키는 아이들이 예. 어느 학교 우리 클 때도 보면 덩치가 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뭐 하는 아이가 지 말 안 들으면 지하고 말하지 마라, 지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다 했어. 나도 다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 번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걔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을 자세히 봐서 계속 그거를 엄마가 아처럼 걱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 클 때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따돌려 보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해 보기도 하면서 커가는 거니까 그것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일 때는 그냥 좀 달래주고 아이가 그걸 스스로 헤쳐나들 엄마가 그거 다 조언할 수가 없어. 자기가 늘 붙어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왕따나 뭐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당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하지. 그렇게 되면 왕따 같이 되는 거 그건 아닐까요? 되거든 물어. 그러니까 몇 번씩 뭐 따돌림 받고 이런 그러니까 배제당하고 이런 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해 얘기시죠. 보면 엄마가 너무 걱정이 심하면 네. 아이가 심리가 불안. 엄마가 늘 이렇게 안절부절하면 애가 심리가 불안하거든. 네. 그냥 소심한 건 자기 닮아 소심한 거야. 자기가 좀 대범해야 아이도 대범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네. 제가 좀 소심합니다. 좀 대범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역량을 너무 강화시키는데 먼저 힘을 쏟고 아이는 지켜봐야 돼. 한 번 갖고 딱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맞아도 그게 상처가 나거나 아주 폭력, 진짜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학교에 가서 그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 엄마들 뭐 선생님이 조금 때려도 학교 가서 난리 피우고 애들 사이에 싸움 나도 막 학교 가서 완전히 학교를 뒤집고 그건 다 부모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봐.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선생질을. 그럼 내가 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위로하니? 너무 선생을 네가 높이지 마라. 그냥 밥값만 한다. 월급 받는 값만 한다. 이래 하고 대강대강 해라. 지가 아이도 지 아이도 교육 못 시키는데 네가 어떻게 그 남아이를 다 교육시키려 그러니 적당하게 해. 이렇게 내가 위로를 해요. 왜? 그 적당하게 해야 선생도 살지. 그 잘하겠다 그러면 선생이 뭐 학교에서 못 버텨나. 애 좀 뭐 문제 한다고 야단치면 학부형이 애가 집에 가 일러가 학부형이 또 교장선생한테 얘기야. 교장선생 선생 불러가 야단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난주에도 여기 교사 멘토링 교사만 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눴는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도 힘들었어. 5학년 6학년짜리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막 선생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덤비는 이런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만은 막 애 나무래지 않고 선생 나무랜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핵심은 엄마가 다 아이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자꾸 대응하면 아이까지 위축이 되니까 자기가 조금 큰 문제 아니거든 달래주고 그러나 들어는 줘야 돼.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왕따를 당해서 학교에서 조금 보호가 필요한데도 부모가 무심해가지고 팽개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살펴만 보지 쉽게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자꾸 가리키면 안 돼. 지가 알아서 대응하도록. 엄마가 맞으면 니도 때려라 하는데 때릴 수 없는 애 보고 때려라고 하면 걔 이제 고민이잖아. 근데 아이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그런 대응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애도 있고 그거 그냥 믿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지. 그러면 나 같은 아이는 훌륭하고 그 믿는 애는 바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마다 다 궁금해서 묻는 아이 있고 그렇게 그런 걸 금방 못 믿는 애는 그 엄마가 매사에 아빠가 얘기하면 그걸 불신하니까 애도 그렇게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니야.
엄마는 똘똘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그 엄마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가 뭘고 자기도 그렇게 그래. 다보면 자기 맨날 애한테 의심을 가리키면 되잖아. 그럼 그 애는 뭐라 엄마가 말해도 그거 어떻게 믿노 이런다. 이 좋은 줄 아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뭘 그걸 왜 꺼내가 여기서 모범이라고 답하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건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런 아이도 뭐하다 있다. 그럼 그런 아이는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다. 아이가 크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거지. 그냥 다양한 속에서 이해해야지. 저 아이처럼 돼야 된다든지 저 아이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대 때리면 툭 맞고 있는 애도 있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는 애도 있고 어떤 애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애 때는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좀 평범하게 보는 눈이 필요해. 네, 감사합니다. 네. 애를 한 10명씩 나가 키워야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10명씩 나가 키우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대가 맞고 오든지 때리고 오든지 신경을 안 쓰고 지극끼리 또 형제간에도 때리고 싸우고 이러면서 자라는데 10명이 있으면 형제간에도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다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키우니까 형제간에 싸우면 그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이런 말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제대로 못 자란다. 엄마가 조금 무심해졌어. 그러니까 내 살기 바빠서 외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무심해서 아이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엄마가 코치하고 조언해가지고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자립심도 없어지고 창조성도 없어져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도저히 뭐 예를 들면 그네 타다 넘어져가지고 뭐 무릎이 까지가 피 정도 난다 하면 엄마가 못 번치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가 뭐 울다가 또 어디 가서 우리 할 때 같으면 쑥을 갖다 돌로 찍어가 바르고 그다음에 살이 껍질 벗겨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묶어가 다니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이 부러졌다. 이 정도가 되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자립식 키운다고 부러져도 놔놓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껍질까지 갖고 난리 피워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거다.